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경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격 영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1번 문장이 떠 있죠. 우리말로 그것은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 쉬운 주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그 영어로 옮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당연히 주어 동사를 잡아야 돼요. 자, 한국어에서 주어가 대부분 은는 이 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쵸? 물론 은과 느는 뭐 이제 주격조사라고 하진 않고 국어국문법에서는 다르게 분류를 하지만 그 국어국문법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옮기기 편하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은이 들어가 있고 앞쪽이 이제 주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에서 이 동사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것은 뭐뭐뭐이다죠.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니까 물론 that도 되고 뭐 it도 되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냥 it으로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다라는 말은 영어에서 비동사가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it is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이 동사 부분, 물론 얘도 이제 한국어에서는 동사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근데 영어랑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비동사처럼 보는 거예요. 자, 이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애가 실제로 영어로도 그 뒤에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어로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은 한국어로도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동사랑 그 동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대상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는 좀 언어적 순리예요. 네,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러면은 요 이다 앞에 바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쉬운 주장 요거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주장이라는 거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 쉬운 주장,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영원히 못 옮겨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진짜 알맹이를 먼저 찾아요. 그러면은 주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주장이란 말 영어로 뭐 있겠어요? 뭐 되게 많지만 우리가 원문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썼던 게 argument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거를 꾸미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꾸미는 말 원, 얘가 쉬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짧습니까? 그쵸?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 얘가 너무 길죠? 얘가 짧죠? 주로 그러면은, 자, 짧은 애는 꾸미는 말이 영어에서 어디 와요? 그쵸. 그 꾸미는 말이 그 꾸밈의 대상이 되는 말 앞쪽으로 옵니다. 짧으면. 그래서 쉬운이 요 앞에 옵니다. 그리고 개 길어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 길어요. 이런 애들이 어디로 가냐? 뒤로 가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기 쉬운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이거는 제가 제 교재에 담아놓은 그대로 그냥 원문을 안 바꾼 겁니다. 예, 괜히 이제 영작하려고 약간 유리하게 바꾸면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쉬운이 좀 아쉽죠, 번역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같이 한 게 훨씬 낫죠. 약간 안일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facil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it is facile argumen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영어에는, 한국어에는 없는 뭐가 있어요? 관사가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관사를 어디다 써야 되냐?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넣으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사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단어가 얘고요. 관사가 그 앞에 붙어야 이런 성격을 가진 얘가 뭐 하나인지 아니면 특정한 애인지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관사의 역할이란 게. 그래서 여기다가 관사를 넣어볼 텐데 여기서 뭐 어를 넣을지 더를 넣을지는 사실 맥락을 봐야 됩니다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막 이게 되게 유명한, 듣는 사람도 그 주장을 익히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 그런 거면은 뭐 the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맥락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어를 쓰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어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또 높아지면 말씀드리면 관사는 그 언어 중에서도 또 특히 영어를 배울 때 상급자 중에서도 최상급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관사 틀리는 거 원어민들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걱정 좀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십시오. 예, 그게 진짜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해야죠. 저는 강사니까. 그래서 it is a facile argument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이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뒤에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이라고 써 있지만 저 는이라고 변형된 거는 한국어로 저게 쉬운 주장이라는 말, 그러니까 얘 있잖아요, 요 앞에 얘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한국어로 않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지, 원래 동사로 표현하면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다 이렇게 써야 원형이잖아요. 이렇게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영어로 이렇게 뒤쪽으로 형용사를 갖다 붙일 때 쓰는 게 뭐예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를 써볼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내가 뭐부터 쓸 수 있어야 되냐? 바로 that부터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that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물론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끼리 1대1로 대응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제가 보는 이런 경우의 that은 사실 약간 한국어로 치면 요거에 가깝습니다. 뭐뭐하는, 예, 또는 뭐뭐인 가지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 어떤 절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다.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어떻게? 는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제일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또 내가 응용하기도 쉽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쓰면 되냐면 문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란 말을 쓰면 돼요, 여기다가. 자, 이 중에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뭐가 그렇습니까? 얘가 그렇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주어고요. 여기 동사가 들어가야 이 facile argument가 고려하지 않는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복습 겸 고려하다란 말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당연히 이게 있어요. consider 이렇게. 물론 얘를 써도 돼요. 예, 굳이 얘로 써도 되지 얘로 안 쓰면 얘를 쓰면 틀리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하려고요. 그 다음에 약간 저처럼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 농담이고 지적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그거 예, take 뭐뭐뭐 into account.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뭐를 고려하다죠. 그러면 뒤에다가 둘 다 써볼게요. 먼저 consider 이라는 동사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onsider 쓰라고 써야 돼요. 왜냐면 앞에 나오는 facile argument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죠. 요 개념은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나, 너 아닌 제3의 것들은 모두 다 3인칭이고 그 중에 개수가 여럿이 아니면은 단수다 그랬죠. 그때 동사 뒤에 s 붙거든요. 그래서 it is a facile argument that considers라고 썼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고려하는이 돼요. 고려하다, consider이 고려하다니까.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려면은 doesn't를 앞에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doesn't consider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문제의 복잡성을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요런 말을 이제 영어로 옮길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잊어버리기 너무 쉬운데요. 생각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 지식입니다. 이런 을을 같은 게 빨리 보이고 이게 목적어로 보여야 뭘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영어는 애기가 말 배우듯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배우면은 금방 배울 걸 가지고 그런 좀 원어민들이 사는 환경에 꽂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말 많이 하거든요. 그거 좀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냐? 그쵸? 걔네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문제의 복잡성을. 자, 그러면은 여기 목적어니까 일단은 복잡성이라는 말은 그거 있었어요. 원래 complex가 그 복잡한이에요. 형용사. 복잡성 그러면은 그거의 명사형인데 complexity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뒤에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complexity 이렇게. 그 다음에 뭐의 복잡성이냐면 문제의이죠. 예, 그러면은 의가 보통 요거 들어가잖아요. of요.
그리고 뒤에다가 문제라고 해서 근데 이 문제라는 거는 이미 상대방도 알고 있겠죠. 어떤 문제인지 아니까 야, 그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데 너도 알다시피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쉬운 주장이 있어,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the problem이나 뭐 the issu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런 문법 포인트 요거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이 되게 많이 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야, 이것만 따로 좀 편집해서 올려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쉽죠? 요즘은 편집도 AI가 하는데, 그래서 이거 올릴 생각인데 요 앞에 저번에 제 그 강의를 듣고 덜을 그냥 붙이면 안 망하나요? 망할 확률이 좀 적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of 껴있고 앞에 명사 나오면 그 앞에 더 붙이면은 70~80% 성공이라니까. 이거 여러분, 요런 게 소위 말해 속된 말로 옛말로 이제 얌생인데, 얌생이도 좀 필요하죠. 초창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뭐 다 상급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it is a facile argument that doesn't consider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 하나로 이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또 뭘 하려고 하냐면은 그 take into account를 또 쓰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걸 써볼 텐데 부정형으로 써야죠.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doesn't take 하고 뭐뭐뭐 into account, 이렇게.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아니, 이렇게 길면 뒤로 좀 보냅시다. 근데 이게요, 이 전체 문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표현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를 써볼게요, 제가 직접. 이렇게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 이렇게. 그러면 누가 봐도 take 하고 이렇게 읽다가, 심지어 원어민도 똑같아요. 읽다가 take 하다가 얘를 보고 그런단 말이죠. 야, 이렇게 글을 쓰면 같은 원어민들끼리도 욕해요. 너 왜 글을 그따위로 쓰냐? 왜 그런 거 있죠? 모국어라고 무조건 다 허르륵 읽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뭐 우리는 한국어로 된 책 뭐 하루에 한 권씩 막 완독하나?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어민들끼리도 야, 그 말인지 미리 얘기하면 오죽 좋아? 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얘가 뒤로 갑니다. 왜? 너무 길어서. 별 이유가 없어요. 얘를 이제 뒤에다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쓰면 원어민들이 어떻게 읽냐? 딱 읽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허, 뭐지? 근데 뭘 고려하지 않지? 라고 하고 보니까 너무 한 번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쓰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왜 한자로 난문이라죠. 난문. 그렇게 써버리는 느낌이고, 이렇게 쓰면은 독자 친화적인 문장이죠. 당연히 이게 더 잘 쓴 거죠. 그러니까 도치된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 원래 여기 있는 게 원래 순서니까 발을 정쳐서 정치고, 뒤집어지다가 이제 한자로 도니까 거꾸로 쓴 게 도치거든요. 근데 도치는 물론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내용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용이 더 잘 이해되게 하려고가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게 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해봤어요. 1번을. 조금 전에 얘기하면서 저도 지금 약간 감탄했어요. 이러니까 요 문법 요것만 따로 빼서 편집해서 올리면 안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군요. 그는 주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깊이가 부족하당,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주어 동사.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봐봐요. 이게 만이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죠. 근데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이렇게 영어의 접속사가 조사처럼 저 뒤에 이렇게 붙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문장이 있고, 요렇게 또 하나의 문장이 영어로는 두 개가 이어져요. 그는 주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있다. 자, 이거 포인트 나왔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거는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 방식 차이가 진짜 큰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진짜 제가 앞으로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단 시간의 영어식 사고를 탑재하는, 장착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쓸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한국어는 표현을 할 때 뭐가 됐든 동사로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영어는요, 명사로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이거는 언어학자들이 이미 그 논문으로 다 낸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해보다 이런 거. 근데 영어로 해본다 그러면은 뭐 try 같은 동사도 물론 있지만 걔네가 give it a try 이런 말 많이 써요. give a try 이렇게. 그러니까 a try 시도라는 어떤 명사를 가지고 give 하다. 말을 이상하게 하죠, 그렇죠? 근데 그냥 걔네 표현 방식이 그런 거니까 걔네가 이상한 애들은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예로 들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에 이해하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럼 이해라는 말을 가지고 이해하다라고 하면은 이건 동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라고 하면은 명사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비 효과로 그러면 이해하다란 말을 꾸미려면 자, 동사를 꾸미려면 뭘 써야 됩니까? 부사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쉽게 이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라는 명사를 꾸밀 때는 쉽게 이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명사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꾸밀려면요. 그래서 쉬운 이해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는 동사로 표현하는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부사를 많이 쓴다. 영어는요? 당연히 형용사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2년 걸릴 게 6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는 주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있다. 만약에 이거를 한국어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He understands 하고 뭐 주제니까 the subjec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쉽게죠. 그러면은 그런 거 있어요. 뭐 easily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fastly란 말을 쓰려고 하니까 fastly 뭐 손쉽게 이런 말이죠. 이거의 부사형이 fastly가 따로 있나? 없나? 쳐보니까 빨간 줄 나오는 걸까 없는 것 같아요. 어쩐지 제가 모르는 단어야. 그래서 그냥 easily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아니, 뭐 이러면은 일단은 말은 되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은 딱 보고 외국인들 뭐냐면 한국 사람이 썼구나. 아니 한국이나 일본 사람이 썼구나. 이렇게 알아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언어학과니까 심지어 이제 막 원어민들이랑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글만 보고 이 사람 국적을 대부분 맞춰요. 예, 영어를 그 전문적으로 전공을 한 원어민들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딱 보고 이거는 한국이나 일본 친구야 이렇게. 왜? 저 표현 방식이 그쪽 언어 스타일인 거를 다 공부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영어 원어민 애들 뿐만이 아니고 뭐 같은 유럽권 애들이 쓰는 방식은 약간 이게 많습니다. He has a 뭐 easy understanding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뭐의라는 말이 뒤에 붙어야 목적어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러면은 이제 얘네가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최소 서양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 썼다고 이게 틀린 영어는 아니에요. 당연히 외국어에도 나의 모국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건데 내가 뭐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는 김에 그들과 가까운 표현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아까 나와 있던 거에 적용을 하면은 자, he has an easy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of the subject죠. 죄송합니다. 하고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럼 뒤에 but이 붙겠죠. 그쵸? 그 다음에 깊이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lack이라는 단어는 뭐뭐가 부족하다라고 물론 사전에는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이렇게 외워버리면 못 써요. 써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뭐뭐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depth, 깊이, is lack. 전형적인 콩글리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뭐라고 외워야 되냐면은 뭐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외우는 게 낫다는 거죠. 예, 뭐뭐를 결핍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든가 차라리. 그래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걔가 he잖아요. 걔가 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뒤에 깊이란 단어가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he는 사실 앞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위에 거랑 비교하려고 일부러 easy라고 썼지만 이제 제 책에는 당연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어인 facil이 나와 있죠. 그래서 he has a facil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but lacks dep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랑 그 말법, 어법이죠. 어법이 거의 똑같은 언어가 일본어거든요. 한국어랑 일본어. 그래서 한국, 일본 친구들이 쓴 영어 글을 보면은 비슷해요. 한국 사람이 일본 친구가 쓴 영어 글 되게 잘 알아봅니다. 무슨 말인지. 걔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어 원어민들이 잘 못 알아봐요. 무슨 말인지.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표현 방식이. 근데 요렇게 쓰면 이제 또 거꾸로 됩니다. 걔네끼리는 이게 좀 약간, 보통 서양 언어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린 이걸 보고 뭐 말을 이렇게 하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걔네 말을 배우니까 맞춰줘야죠. 그쵸? 자, 그래서 한국어 동사로 표현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영어 요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정말 좋은 표현 포인트고, 렉도,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는 내가 이거를 영어로 쓸 생각을 하고 거기 맞춰서 외우는 게 좋다. 예,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lright,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와, 벌써 시간이 20 몇 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그 영작은 2번으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에 40분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분들 중간에 주무시더라고요. 아니면 막 알고리즘 타고 딴 거 보시고 막. 자,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이 3번 하고 제가 끊었다가 다음 간 갈게요. 3번은 일단은 주어 동사 찾아보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 주어 있어요. 그 문제는 보고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필요로 한다. 얘가 동사. 그러면은 그 문제니까 the 하고 뭐 problem이라고 할게요. 그냥 필요로 하다란 말 뭐 있죠? 맞아요. need란 말이 있어요. 예, need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죠. 그러면 the problem needs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간단한 해결책. 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뭐뭐 이상이란 말이 영어로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more than이 있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우리가 직접 need 뒤에다 쓴 겁니다. 그래서 뭐뭐뭐 이상, 뭐뭐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박아놓고 뒤에다가 얘를 씌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쵸? 자, 그럼 요대로 해볼게요. The problem needs more than 성공까지, 여기까지 성공. 그리고 간단한 해결책이란 말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가 facil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facile 하고 해결책 뭐 있죠? 영어로? 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얘죠. 요거. 네. 짠! 성공. 그래서 뭐 이제 영어로 내가 어차피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영어로 글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시대잖아요. 왜냐면 뭐 요즘 사람끼리 만납니까? 전화 통화도 잘 안 하지 않아요? SNS로 뭐 글 보고 맨날 그죠? 막 인터넷에서 챗 GPT 나오면서 더 심해졌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내가 문서 작성을 못하면은 앞으로 해외여행도 못 가게 생겼어요. 아니 막 여행사에 뭐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먼저 영어로 장문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대중적인 단어부터 써보는 게 좋습니다. 해결책이란 말 요거 있는데 굳이 막 어려운 거 찾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도 쓸 자신이 있는 애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물론 facil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대중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제 책에 맞춰서 본문에 맞춰서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3번까지 갔고요. 그러면 한번 끊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4번, 5번 깊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God bless you.